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죠. 오늘부터는요, 우리 공법의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통해서 핵심을 보고 나서 문제 풀면서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들 확인하면서 이제 응용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할 테니까요. 오늘부터 해서 한 30주강 정도 해가지고요. 길게 수업을 50분 수업을 합니다. 길게 해서 32강에서 전체적인 핵심을 잡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 적용 훈련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수업 방식은요, 먼저 핵심 정리하고 나서, 핵심 정리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칠판을 보십시오.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공법의 핵심 문제 풀이입니다. 근데 문제 푸는데 그 전에 핵심을 잡고 나서 문제 푼다 해서 핵심 정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은요, 강의, 우리 핵심 문제 풀이 강의의 어떤 제목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목인데, 강의 책은요, 우리 문제집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방식은요, 문제집 중심에 풀이하는데, 먼저 판소도 합니다. 판소도 하고, 또 PPT 너저피 쏴서 핵심을 실제 보면서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는요, 공부의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의미에서 목표 득점 만든다 70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 정리하시면 우리가 한 50점만 나와도 큰 문제가 없지만 70점 이상의 어떤 배점 가지고 준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잘 보시면요, 70점의 목표 점수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제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먼저 공법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공법의 구성이죠. 보시면 총 6개 법률이 있죠. 국토계획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도시 및 중앙정비법이 있다랍니다. 또 건축법과 주택법과 농지법에서 6개 법률이 있고요. 이것들 보시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국토계획법이 12문제, 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건축과 각각 7문제씩 나오고 농지는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8주 해가지고 30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계획법에서 12강을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이제 개발법에서 4강과 정비법에서 4강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원장이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5강씩 하겠습니다. 농지는 2강에서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30주강 가지고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면 실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공법의 핵심 정리. 오늘 하실 내용들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또 용도지역의 지정까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내용에서 보시면 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시험에 실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국토계획법입니다. 일전에 다 아시겠지만요, 이 법의 형태입니다. 보시면요, 요건 말입니다. 국토를 잘 계획을 세우고 잘 이용케 한다는 의미의 법입니다. 잘 계획을 세우고 이용케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국토, 한국의 모든 토지는 여기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이용되게 한다는 의미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계획을 딱 보니까요, 일단은 먼저 이 법에 있는 법 계획을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군자한테 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에서 3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의 도시마다의 어떤 단계발전계획 등이 쭉 나옵니다. 자, 이런 3가지 계획에 의해서 이제 실제 토지가 결정이 딱 되어지는데, 이용사항을 보시면요, 여기 장기발전계획에 제시되어진 틀 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확정을 딱 지어준다,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발표가 딱 되어질 때 이용사항이 딱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는 첫 번째 토지의 쓰임새 용도 지역을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21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요 장소를 정해서 요 지역에 있는 제한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지구 정한 데에서 크게 10가지와 또 상세하게 26개 세분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필요할 때 용도구역 5가지 중에서 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있는 제한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도 지역 등은 하나의 지역에 일률적인 제한을 딱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특정한 장소 정합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 지역의 일부 장소를 딱 정해서 이 지역 안에서는 상세하게 해당 토지마다의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제어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행위적인 법에 딱 정해지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또 다른 행위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각종 어떤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할 때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또 결정을 딱 해줍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또 명칭이 바뀌네요. 도시군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이 시설 결정이 되어진 시설 공사를 또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도 할 것입니다. 뿐 아니고요, 신도시 개발 필요할 때 개발 사업도
사업도 한다랍니다. 또 낡은 시가지 재개발, 정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정비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실제 거대한 토지 이용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업을 묶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토지 이용 사업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할 것인데 실제 보시면요, 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법에서 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또 특별법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뭐냐 보니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따라오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도시군 계획 사업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용 사항들이 여기 정해져 있는 토지 용도제 등에 다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를 일체 우리가 개발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 할 때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맞습니다. 이 행위 제한에 맞는지를 심사해서 허가를 딱 내어주면 해당 행위를 착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허가에 있어서 심사를 합니다. 할 때 이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 기반 시설의 그 여건을 보아서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할 때 해당 장소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요. 또 설치가 가능한데 실제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결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토지는 계획된 토지 이용 승인 제대로 이용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법제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된 토지 이용을 저해하고 방해한다. 즉, 이 투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계획된 이용이 아니고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할 자한테 비싸게 파는 것이 바로 투기인데 이 투기 행위가 많이 보인다 할 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장소를요 토지 거래할 때 허가받는다 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일정한 토지는요 다 심사한다 해서 토지 거래 허가받아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까지가 이 법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12문제가 나올 것인데 개발법과 정비법은 따로 띄어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합해서 보시면 24개 문제가 계획된 이용상에 대한 어떤 사항을 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용어의 이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제 1차트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이것도 지금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되었던 부분도 확인될 수가 있는데 용어 정의가 꼭 나오니까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 알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도시군 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이 편 잘 뜹니다. 도시와 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겁니다. 도시와 군 단위,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 관할 구역 내에 세우는 토지 이용 계획인데 이 계획은요. 장기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단기 실천을 위한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가지가 묶어서 통칭 한 마리 바로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속에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 이것이 아니고 광역 도시 계획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도시 단위를 벗어납니다. 둘 이상의 지역을 딱 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 내에서 나온 것은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광역 도시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가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편 나오면요, 광역 도시 계획은요, 이 계획 도시군 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요것을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광역이라는 말 딱 나오죠. 이 말 딱 나오면요. 2개 이상의 도시 간에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인접하는 그 둘 이상의 도시 간에 계획을 세울 때 마찰 현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도시들 두 개를 딱 묶어서 광역 도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찰되고 있는 도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찰되는 그 지역을 먼저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요, 요 정해진 광역 계획권이라고 부릅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오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권력 해가지고요, 광역 계획권을 먼저 정합니다. 정하면 그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 광역 계획권 안에서의 도시 간의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이 표현 딱 나오시면요,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 정해지면 요 안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이지 혹시나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어떤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의미 내포상에는요, 2개 이상의 도시의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요 계획은요, 항상이 아니고 뭔가 문제될 때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을 먼저 정한다 해서 정한 요 광역 계획권에서의 그 정한 목적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이다 했어요. 항상 광역 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 이 표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안 하면 X입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어떤 시와 어떤 군 간에 이런 표현 하면 X고요. 또 이 말이 있고 광역
시에, 광역시에 이 말 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 말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의 의미도 용어정이 잘 뜹니다. 요건요.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지역은 도시 전반에 대해서 다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장소 일부를 딱 정해서 요 일부 정한 요 장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쪽에는 어떤 건축물을 어떤 크기로 상세하게 건축 계획까지 포함이 딱 되는 상세한 계획이 딱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일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다라는 하면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수립하는 상세한 하나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계획의 어휘들 시험에 잘 뜨니까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자, 기타 용어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표현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요, 기반 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 뒤에 나올 것입니다. 참 많은데 그 많은 시설 가운데에서 해당 그 도시에서 어떤 것을 설치를 해보자 선택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도시군 관리기구로 설치할 것을 그 종류와 위치와 명칭을 붙여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딱 되어서 결정 고시가 되어지면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 해가지고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받은 것들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잘 뜹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이다 하면 X입니다.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선택받은 것 뭡니까? 선택받은 도시군 관리 도시군 계획 시설, 그 선택받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지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된다.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지문에 벌써 4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기반 시설은 무엇이냐? 우리 이 법령과 법과 대통령령에서 상세하게 기반 시설 종류를 이렇게 열거를 쫙 해줍니다. 쫙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 도시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설치해보자라고 위치와 장소를 정해주면 명칭이 바뀐다. 도시군 계획 시설, 정해진 그 시설을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반 시설 종류 묻는 문제가 연속으로 25, 26 계속 나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나오면 다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또 특징이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 크게 보시면요, 법에서 7개 분류를 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에서 총 7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잘 묻습니다. 유통 보시면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도, 가스, 전기 흘러가는 시설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열 공급 뭡니까? 지역 난방들 이게 포함됩니다. 공동구시설 한꺼번에 다 집어넣죠. 유통망에 포함됩니다. 또 시장들 유통 공급하죠. 물품을 유통한다 해서 다 이게 포함이 된다 합니다. 자, 또요 방제시설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시설, 재해를 막는 시설 해서 하천도 잘 정비해야 이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유수조치 물을 잘 담아 넣어야 가뭄에 대비할 수가 있다. 다 방제에 포함되어집니다. 다음에 6번에 보건위생하면요, 보건과 위생, 보건하시면요, 사람이 죽어서 하는 것들 다 포함됩니다. 보건위생하면요, 보시면요, 저기 각종 어떤 화장장 시설과 묘지 시설과 또요, 저기 납골당 봉안당 시설 다 포함되어집니다. 또요, 여러분들 이 가축을 죽일 때도 잘 깔끔하게 죽여야 됩니다. 도축장도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또 종합의료시설, 큰 종합병원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보건위생이라고 부릅니다. 또 7번이 또 달떠요. 환경기초입니다. 여러분 하수도 하면요, 하수도 흘러간다, 유통망이 아니냐 라고 판단하시는데 아닙니다. 하수는요, 거기 오물들을 다시 재생, 환경을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요건요, 환경기초에 포함되어집니다. 또 폐차장 보시면요, 폐차장 요것도 보시면요, 교통시설 아닙니다. 교통은요, 각종 어떤 철도, 도로, 터미널 등은 포함되는데요. 요 폐차장은 요것은요, 환경기초에 포함이 된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는 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공급에서는 전기가스 수도, 또 공동구시장 포함되어진다. 방제는 재해를 방어한다. 하천요, 홍수 방어한다. 저수지, 가뭄 방어한다. 그리고 보건위생, 화장장, 장례장, 도축장 등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환경기초, 하수도는요, 유통이 아니고 환경기초다. 그 다음에 폐차장도 교통이 아니고요, 환경기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확인을 꼭 하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자, 다음입니다.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도 잘 됩니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공공사업들을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들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아닌 것이 바로 도시개발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세 사업 종류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포함이 된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편 잘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시 이용 행위들, 저 개발 행위입니다. 이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 허가받는 과정에서 심사를 딱 합니다. 심사를 딱 해요. 그래서 허가하는 도시의 장들, 특강시장, 공사가 심사할 때 이것이 기반 시설을 잘 갖추었는지를 심사를 딱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하기가 아주 곤란하네요. 그래서 길을 더 내지 못한다. 학교를 못 쉰다. 그러면요, 그 건물 건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건축하기 그 건물 종류는 제한을 못하니까 규모를 지방에서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발 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대입니다. 자, 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개발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설치가 가능하네요. 그런데 가능한 반면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 당신네들의 개발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 개발자가 개발 이익에서 일부 포함이 되어지니까 개발 이익에서 일부를 환수하겠다 해서 개발 그 기반 시설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설치할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의미에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요, 딱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아닌 곳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장소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용어 정의 요 정도만 아시고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챕터 1 1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 관한 용어 정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되어져 있죠. 1번 딱 보니까요, 도시군 계획은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군 계획하면 도시 내에서 세우는 계획이다 해서 요 내에서 보시면 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과 실체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요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이것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 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왔죠? 1번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2번 보시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자 결정이 되어진 시설의 명칭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시설로 명칭이 바뀐다 했었죠. 해서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2번 X네요. 자, 3번 보시면요, 도시군 계획들은요, 도시 단위 내에서 세운다 해서 도시의 범위는요,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가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모든 시와 군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물론 특별자치시 세종시와 특별자치도도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그들 관할 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시군, 구, 요 특곽 밑에 있는 구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3번 질문 X가 되겠죠. 또요, 여기에서 군 요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천시 보시면 강화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광해시 안에도 군이 있어요. 요 군은 또 포함이 안 되고, 그럼 별도의 뭐 가평군들만 여기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3번 질문 X네요. 자, 4번 질문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의를 물으면 반드시 뭡니까?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1층해주면 그 권력을 정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장기 발전이라 해서 4번 질문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X입니다. 용도구역은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있는 그 제한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일단은 강화만 한다 아닙니다. 강화 또는 완화되는 장소 이런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요, 완화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완화도 포함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요, 보시면 절대요, 군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안 되겠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사 대도시급들만 용도구역을요 나누어서 결정을 딱 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딱 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인데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해서 개발 밀도 관리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자, 2번 딱 보시면요. 앞으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 토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요. 원칙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권자들이 특정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점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맞고요. 자, 또 4번 가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묶어서 통칭하는 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5번 가시면 X입니다.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요. 반대로 바뀌어져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그 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자 결정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가볼게요. 자, 관로 속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지금 묻습니다. 해서 기억 딱 보니까요. 3번이 문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도시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을 말한다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분상이 틀렸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했었죠. 광역 도시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기억 X네요. 자, 2번 가시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어미를 딱 물으면 그냥 밑에 있는 각종 어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시설의 종류와 명칭과 규모와 위치를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해서 니은지문 또 X입니다. 3번 가시면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다 이 말 딱 나면 무조건 뭡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명이죠. 해서 이것도 X네요. 자, 또 리얼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항상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서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보이죠? X가 되겠습니다. 1번만 딱 나오네요. 해서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3번 문제 봤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4번 가니까요. 기반시설의 종류,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 해당 시설 연결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딱 묻죠. 자, 1번 딱 보니까요. 폐차장료 교통시설 아니다 했습니다. 뭐랬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이죠. 그래서 바로 1번 X네요. 유원지, 널따란 공장 공간이겠죠. 3번에 청소년 수련, 애들을 위한 문화, 체육 등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저수지, 가뭄의 재해를 방어한다. 방제에 포함되어집니다. 하수도 뭡니까? 하수도는요, 여러분들 전기, 가스, 수도 또 공동구는요 유통 공급인데, 근데 하수도는요 더럽죠. 환경 기초에 포함된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1번 질문 X죠. 폐차장도 환경 기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자, 다음에 또 5번 가볼까요? 자, 국토계획법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억 딱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이 나면 무조건요. 전부 또는 일부라 나면 X입니다. 일부만 딱 나와야 돼요. 해서 전부가 보이네요. 기억 X네요. 자, 또 2번 가시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다 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언도 X네요. 자, 또 디귿 가십니다. 디귿.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을 말한다 해서 요건 또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또 리얼 가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했고 했었죠. 해서 보시면 리얼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디귿과 리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인도면 충분하십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 광역
도시를 세운다. 국토 계획에 의해서 이용하는 법률인데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을 딱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우리 이 법에는 없지만요, 국가에서도 이게 토지 계획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이다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상설 계획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오시면 요 계획이 또 어떤 계획상의 어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계획들과 관계없이 모든 도시입니다. 모든 도시들죠. 뭐 안동 무슨 있네요. 이런 도시들마다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들,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 기본계획을 지침받아가지고 실천하기 위한 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또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들은요, 국가계획은 잘 안 보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이 세 가지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 사항들을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결정을 딱 해줍니다. 해서 보시면 이용 사항들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올리자 개발, 또 낡은 곳을 딱 철거하고 정비하자 정비, 또 있는 어떤 점은 보존하자 보존 사항도 결정을 딱 해줍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기관 도시단위에서 세운 데에서 요 두 계획을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또요, 항상 모든 계획은요, 계획들은 상하의 순서가 있습니다. 상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먼 발치의 장기 발전 계획이고, 하위로 갈수록요, 단기 실천 계획 쭉 나옵니다. 항상요, 행정청 단위에서 세우니까 행정청 간에 세운 계획들은요, 상하 계획에 예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가 세웠다면 이 상위에 맞춰서 하위 계획들이 입안하게 되어 있고요, 이 하위 계획들은 상위에 부합되게 수립을 한다. 그래서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상위 계획은요, 하위 계획에 지침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방향 설정을 딱 해줍니다. 그럼 이 방향에 맞게 하위 계획, 상위 계획에 맞도록 보시면요, 부합되게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요 계획들이 상하 계획들 내용들에서 맞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하위 계획 무효입니까? 무효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무효는 아니고요, 상위 계획들이 우선한다. 이렇게 본문의 편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편은요, 하위 계획들은요, 그 세운다 할지라도 실천 안 되고 상위 계획에 맞추어서 조정하든지 정비하든지 취소하든지 해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부터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역 도시계획은요, 항상 나오는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수도권에 보시면 서울, 시단시도 있고 어장부, 양주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요 시 단위에서도 아주 많은 계획들을 수립을 실제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하는데 이 계획들 간에 서로 상충되고 서로 뭔가 맞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요 도시 계획들을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묶어서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광역 도시계획이라 부릅니다. 해요. 그래서 요 계획은요, 항상 나온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 있는 시와 군 간에, 문제 있는 시와 시 간에 요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장소를 먼저 정합니다. 그 정한 것이 뭐냐? 그 명칭이 뭐냐? 광역 계획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정하면 그 정한 목적만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를 딱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역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요. 자, 그러면요, 요 계획을 항상 먼저, 이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지역이 뭐냐? 바로 광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 계획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 계획을 먼저 지정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을 딱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이 계획은요, 광역 계획군이 정해져야 요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요 권역의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요, 경기도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와 군들이 쭉 있습니다. 뭐 동탄시, 양주시, 포천시, 또 저기 뭐 가평군도 있습니다. 또 저기 어딥니까? 요건 저기 청평군도 있습니다. 또 양평군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각종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요, 특별시와 광역시입니다. 요 서울특별시와 옆에 있는 구리 또는요 하남, 상권과 어떤 권역을 묶을 수 있어요. 이때는요, 이 시와 시간의 권역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권역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 지정할 때 보시면 그 위치가 둘 이상의 시시, 특별시, 광역시, 도 간의 권역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어떨 때는요, 요 안에도 보시면 여주군, 이천시, 또 광주시, 또 보시면 용인시와 같이 같은 경기도 안에서 시와 시 또는 시와 군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보시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도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어떤 도 간의 권력 설정이 필요할 때는요, 시도보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권력을 지정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도 단위 안에서 시와 시, 시와 군 간의 문제일 때는요, 요 시와 도를 아우르고 있는 바로 도지사한테 요청해서 도지사한테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권력의 지정권자는요, 국장과 도지사이시, 시, 도지사는 표현 나와서는 안 되고요. 광역시도 없습니다. 이 표현심에 바로 떴었죠. 그래서 그 권력의 위치가 도리상의 시와 도 간에 펼칠 때, 이 말은요,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 또 세종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기타 어떤 도 간의 권력이 필요할 때는요, 시도보다 위에 있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권력을 지정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같은 도 내에서 시와 군 간의 권력이 필요할 때는 도지사한테 권력을 지정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적으시면 나왔던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요, 권력을 딱 정했으면 이렇게 국장과 도가 권력을 정한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권력을 정할 때 그 정하는 지정 범위가 있습니다. 원칙은요, 광역계획권은 필요로 한 그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다 정한다. 그래서 하나의 시 단위나 군 단위를 다 묶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특정 일부 지역에서만 서로 분쟁이 생긴다 할 때는요, 일부 장소만 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정할 때는요, 지역들 아래에서도 다시 나누어서 구와 군과 업과 면, 군 단위에서는요, 업과 면 단위 나누어서 또요, 광역시 안에 보시면요, 인천시 저기 옹진군, 강화군, 군 단위에서는요, 군만 묶어서, 또 시 단위에서는요, 예를 서울특별시는 구 단위만 묶어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구와 군과 업과 면. 이때 군은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구와 군이고, 그 외의 장소는요, 업과 면 단위로 권력을 나누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동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다 정할 수도 있다. 일부 정할 때는 구군 엄면 단위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지정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계획을 수립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요, 권력을 지정할 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권력의 지정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요, 시행할 때 절차가 있어요. 당신들 왜 필요합니까?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권력 지정은요, 공고하지 않습니다. 통보만 하면 권력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의견은요, 주민 의견, 지방의회 의견이 아니고 행정청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이것은요, 해당 시도지사, 해당 시장 군수, 즉 권력이 필요한 그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심의란 것은요, 해당 국토장관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이, 도지사일 때는요, 도에 있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 그 요청한 자한테 통보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통보 어딥니까? 저기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요, 시장군수한테 통보만 딱 해주면 권력이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행정청 내부적인 어떤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고는 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딱 정하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계획 수립을 딱 합니다. 자, 권력을 정했으면 그 정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권자 잘 보세요. 자, 원칙은요, 그 권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습니다. 이 말 나오면요, 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관의 권력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인데, 그러면요, 관할 시도지사가 먼저 양보하면서 공동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요 계획을 수립을 서로 일단 맡겨줍니다. 맡겨줘요. 그런데 요 권력을 지정을 딱 해주었는데, 이때부터 3년이 되어도 이들이 공동 수립을 못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권력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했더라고 승인 신청이 필요한데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합의가 안 되구나 해서 내가 나서겠다 해서 국토장관이 직접 수립을 또 합니다. 해요. 또 처음부터 권력을 정한 목적이 뭐냐? 국가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었으면 국토장관이 처음부터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보시면요. 나있죠?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도지사가 권력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요, 같은 도 지역 안에, 또 하나의 요 지역 안에서 포함되는 시와 군 간의 권력이 나왔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때는요, 관할 시장 군수가 같이 또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권력을 지정을 해서 통보했는데 3년 되어도 공동 수립을 못하고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어. 당신들 합의가 안 되거나 해가지고 이때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도지사가 도가 수립을 딱 합니다. 해요. 자, 또 예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장관은요, 원래 시도한테 맡기는데 이 시도에서 처음부터 요청합니다. 같이 세우자, 요청을 한다 라고 할 때 또 필요할 때는요, 처음부터 개입이 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3자가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도 있다. 또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와 또 똑같이 같은 도지사일 때도요, 지장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는 처음부터 도가 개입되어서 해당 시와 군과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 도지사는요, 도지사 측에서는 시장 군수가 합의해서 공동으로 요청을 한다면, 요청이 뭐냐? 공동 수립이 아니고 당신이 세워주세요. 이렇게 단독 수립을 요청하면 처음부터 직접 단독 수립을 할 수도 있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요, 도지사가 단독 수립을 하는 경우, 또 함께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는요, 원래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이것은요, 따로 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 신청한다, 한다, 안 한다가 또 특징이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잘 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원칙은요, 공동 수립하면 다시 권력을 지정해준 도지사한테 이렇게 세웠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당 그 장소가 시와 도 간의 권력이면요, 시도가 공동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한다. 이것이 또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했죠? 도지사가 시장 군수들의 합의되어진 요청에 의해서 직접 단독 수립을 할 때는 원래부터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따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보시고요. 자, 절차,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립할 때와 보시면 항상 기초조사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왜 필요한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업무상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관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한다,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고 발표하는 공청회 시기에 의견 청취합니다. 그런데요, 공청회 때 나온 그 의견, 항상요, 주민 의견 들을 때 타당하다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항상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표현 자주 듭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요, 저 큰 체육관 불러서 빔을 막 쏘면서 발표를 쫙 합니다. 이렇게 두 도시가 합의되었다, 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박수를 쫙 치는 박수부대, 시골 노인들 쫙 모여서 박수 쫙 칩니다. 이렇게만 딱 하고 넘어갑니다. 왜? 앞으로 장차해보자. 좋은 비전만 쫙쫙 나오니까 지금 뭐 거부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발표만 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항상 계획을 세울 때요, 그 지방 주민들의 대표자 누구겠습니까? 지방의회에 보내어서 지방의회 정책 의견 떴습니다. 버터래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보내면 30일 안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절차를 통해서 계획 수립을 딱 합니다. 그러면요, 수립했으면 다시 승인 신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인 신청해요. 그럼 승인 신청합니다. 할 때 승인권자, 국장과 도지사가 또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되어진 그 내용들을 딱 훑어본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그 제시되어진 계획들이 자,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다. 다른 행정부서에서 환경청, 교육청 어떻습니까? 협의를 다 거칩니다. 이때 협의도 30일 내에 의견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끝나죠? 그러면요, 자, 전문성 심사, 도시계획에 보내서 심의를 거친다란 말도 나옵니다. 항상 도시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에, 또 시도는요, 해당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에 보내서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 심의 통과 딱 되어지면 이제 뭘 하냐? 우리가 승인합니다라고 송부를 딱 해주면요, 이 승인권자가 발표 고시는 안 해요. 안 하고 송부를 딱 해주면 송부받은 시도와 시장군수가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또 공고 일람시켜서 지역에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이상 충분한 시간 주고 공고 일람만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공람하지만요, 주민 의견 청취되는 과정은요, 공청회입니다. 박수부대 동안은 공청회 통해서 이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한다. 이것이 좀 중요하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이때 공람은 제일 끝이지. 이때 공람 통해서 관계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다면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가 등장을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계획의 성격은 무엇이냐? 성격을 딱 보십니다. 성격을 보시면요, 이것은 말입니다. 요 광역도시계획, 도시들 간의 행정청 내부적인 합의사항입니다. 이기 때문에 요건요, 무슨 실효된다는 데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효는 없습니다. 자, 또요, 요 계획은요, 도시 단위 내에 쓰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란 이 명문의 조항은 없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 1번 문제 보십니다. 1번. 자, 1번의 국토계획법에서의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시사라고 했었죠.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행정청 내부적인 합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한테 알리긴 알려도 일반 국민한테는요, 현실적인 권리가 뭐가 나오지 않고요, 실제 보시면요, 광역도시계획의 실천을 통해서 도시군 관리 위반 결정이 될 때 거래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가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은요, 수립 주기라는 것이 또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권역이 나올 때 나오는 계획이니까 수립 주기라는 것은 또 없어요. 그래서 3번 질문이 보시면 X네요. 그래서 1번이면 맞는 3번은 X입니다. 4번 가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이제 계획의 수립은 해당 시와 도지사가 함께 수립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그런데 5번처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는데 3년이 되어도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요, 바로 승인권자이자 권역의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효력 상실이 아니고 직접 승인권자가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을 가봅니다. 2번 문제. 광역계획권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하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 도시관할구역 그 전부를 다 묶을 수 있고 일부도 묶을 수 있다. 일부 정할 때는요, 어떤 특광시에서는 구와 군 단위일 것이고 군 단위에서는요, 어떤 억과 면 단위로 일부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좀 맞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시사이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십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설적 결정하죠. 외부에 알리지를 안 합니다. 행정 내부적인 어떤 의견 수립입니다. 이것은요, 일반 국민들이 행정 쟁송 제기를 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X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보시면요, 지정할 때 우리가 의심통, 의견 청취한다. 당신들 왜 필요합니까? 하고 의견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심의 거친다. 의심통, 심의 거치고 통보하면 권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음에 또 5번 가시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또는요, 지장군수까지도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 권역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 신청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문제를 가보십니다. 3번 문제 가보시니까 1번 질문. 동일한 지역, 여러분들 항상 계획은요, 상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 맞지 않는 하위 계획은요, 무효는 아니지만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했었죠. 그러니까요, 2개, 3개 이상 묶어서 정한 요 광역도시계획 속에 있는 시와 군들은요, 해당 그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요, 상위계,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1번 질문 맞네요. 자, 2번 질문 X죠. 저번 시간 문제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은요, 시도간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내의 시와 군이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광역시장은 지정하지 못합니다. 2번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3번 가시면 도지사는요, 이 성인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한다면 처음부터 도지사 단독 수립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3 맞죠? 4번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때의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 통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맞네요.
자, 5번 가시면, 자, 그런데 계획 수립을 할 때 이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요, 한쪽이나 또는 양쪽에서 같이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할 때도 당연히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4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오늘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지문, X죠?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표현이 인접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그 권역을 정한 그 목적만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이니까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이 딱 되어야 됩니다. 해서 1번 지문 X입니다. 또 2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요,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나온 적이 있던 문장이었죠. 맞습니다. 실제 요청, 신청을 통해서 권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또요, 3번 가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권역을 지정할 때 항상요, 저 인접하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다 정한다. 아니죠? 전부나 일부였죠. 일부 정할 때 특별시, 광역시는 구와 군 단위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군 단위는요, 어떤 뭡니까? 시와 군 단위는 동과 어의 업과 면 단위로 일부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빠졌네요. 3번 X네요. 자, 또 4번 가니까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심의를 거친 이후에 관계시도시군에 의견 청취한다. 아니랬죠? 신청이 있으면 먼저 당신들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의견부터 듣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거치고 통과되어지면 통보하면 권역이 된다. 의심통, 의견 청취하고 심의해서 통보한다 했습니다. 하니까 4번 질문 또 심의 거치기 전에 먼저 신청한 관계시도시군에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또 X네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권역에 관한 지정 절차를 마치면 행정청 내부적으로 알린다, 통보하면 되지 따로 이 사실을 외부에 공고 고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다, 안 합니다. 5번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역시 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이 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1번 도지사는 권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초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공청회 통해서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 청취할 것이고 지방의회 의견 보내죠. 그러니까 공청회에서 합니다. 또 3번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또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계획을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해서 3번 맞죠?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어디입니까? 시도의회와 시군의회죠. 구청장은 여기에 발도, 얼굴도 내밀 수가 없죠. 없으니까요. 구자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자, 5번은요. 마지막에 다 결정해서 승인했으면 성부에서 그 마지막 확정이 되어진 그 사실을 공고일람 공람을 시킨다 해서 30일 이상에서 5번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6번을 가보십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요 수립 주기란 것은 없다. 검토조항도 없다. 신료조항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또요 2번 질문은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요 원래 이 사람이 승인권자입니다. 따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좀 맞죠? 또 3번 가시면 도 안에 속해 있는 시와군이면 해당 시와군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해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자, 우리 공동 수립하는 요 수립권자들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할 때는요 승인권자인 국장과 도지사한테 그 내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때 신청되어진 것이 단독으로 신청이 되어지면 한 번 더 시간을 주고 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안 되면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조정안을 보내면 그 사실을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온 것이죠. 그래서 4번 질문부터 맞습니다. 5번 보시면 항상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조사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도 막 합니다. 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 출입한 자, 행위자가 보상한다. 공무수행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는요 손실보상은 그 출입한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설사업이나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준다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7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비교 설명이네요. 자, 1번 가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요, 권력을 정할 때 모든 사항이 아니고 특정 쟁점이 되는 다툼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툼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 계획이죠. 그래서 요 사항은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수립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그 도시의 장기적인 먼발치의 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네요. 자, 2번 가시면요. 자, 우리 항상 계획은 상중하가 있다 해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또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상중하가 있죠. 맞지 아니할 때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표현이 2번 맞습니다. 자, 3번 가시면 그 뒤에 나옵니다. 3번은요, 그 뒤에 설명했습니다. 수도권도 아니고요, 인구도 10만 명이 안 되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하고는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우리 그 뒤에 또 나올 상이네요. 기본 계획을 세운 특별시와 광역시는 직접 스스로 확정한다. 그런데 시와 군수는요, 도시한테 승인받는다, 라는 표현이 그 뒤에 나올 겁니다. 4번 맞습니다. 자, 5번 가시면요, 요것도 뒤에 볼 상인데, 도시 기본 계획에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을 때는 그들 품고 있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읽으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